해주세요. Police Social Life.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계속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적이 흐르니까 시작하실 때 반갑습니다 뭐 경기남부 경찰입니다 하면 바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급자족 온라인 소통 방송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급자족 온라인 소통 방송. Police Social Life. 경기남부 경찰입니다. 대망의 16회 방송이 아니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뭔가 좀 오프닝의 이 지금 이 인사가 네. 드디어 16회 만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와 15번째까지 조금 다운이 계속 정적이 근데 흘렀는데 제가 그 뻘쭘함을 그만의 특징으로 일부러 밀고 갔던 건데 김영준이 깨뜨렸다. 이렇게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가는 색다르게 한번 이제 가는 알겠습니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16회 방송이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저기 수원 경기남부 경찰서까지 오셨고 또 특히 오늘 어떤 한 분은 오늘 그러니까 한 분이 못 오게 됐어요. 못 오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한번 급하게 추첨을 했습니다. 급하게 한 분만을 위해서. 근데 5시간 만에 여기로 오신 겁니다. 뭐 어디서 오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구 혹시 누구? 박수. 와. 오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인생은 참 회전목마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고 돕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좋은 일이 또 앞으로 창창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6회 방송의 주제를 좀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뭐냐? 한번 발음 한번 해주시죠. 영어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오늘 오늘 그 주제 말입니까? 네. 저도 떨립니다, 저 솔직히. 떨리죠. 김유수 대원님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파일이 있습니다. 예. 파일이 여러 개인데 네. 이건 아마추어가 만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이름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파일러예요. 예.
아마추어가 만질 수 없는 파일들. 예, 맞습니다. 프로파일러. 그 오케이. 허정보 흘리지 말고. 뭐 셜록, 코난, 김전일. 명탐정 코난. 예, 이런 사람. 소녀탐정 김전일. 그렇죠. 아. 딱 탐정이죠. 제가 진짜 좋아했던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셜록 이런 요즘 드라마도 있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 탐정인데 이 사람들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공기관 저희 경찰 쪽으로 오면 이런 프로파일러. 추리하고 들어봤습니다.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탐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쉽게 역할을 알고 있는 그렇죠. 단어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김전일이랑 코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경기남부경찰청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프로파일러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큰 사건이 많았어가지고 그럼 이 프로파일러 어디 부서 소속일 것 같아요? 우리 경찰 안에서도 우리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그건 파일을 뒤져보면 나옵니다. 예. 어떤 파일 속에 있을까? 그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어디 부서 같으세요? 김준수는 이 경찰의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어느 부서일까? 과연? 강력계 이게 형사 이쪽.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런 약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추리해낸다는 건 네. 기본적으로 거의 살인 사건에 네. 투입될 네. 확률이 네, 많고 네, 그러면 이제 강력 범죄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형준대원은 지능 범죄 수사기. 지능범죄. 그거 왠지 맞을 수 있겠다. 그쪽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답은 김수 대원이 틀리긴 틀렸는데 비슷합니까? 굉장히 매우 가깝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학수사입니다. 과학수사. 과학수사 소속입니다. 프로파일러. CSI. CSI 소속입니다. CSI인데 예전에는 그 과학수사가 형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형사과 안에. 예전에는 제 말대로 형사과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수사가 중요도가 높아지고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과학수사가 과가 별도로 또 지금 생성이 돼 있어요. 우리 형사과처럼. 그래서 현재는 과학수사과 소속이다. CSI의 가치.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분야의 하나로 이제 왜 과학수사 소속인지는 오늘 프로파일러를 모셔서 들으면 아마 바로 이래서 과학수사 안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프로파일러라는 말을 두 분 기본적으로 들어본 적 있어요? 저 들어봤습니다. 그 표창원님 예전에 막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약간 맞아요. 그런 거 하실 때 프로파일러라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분도 뵀던 것 같고. 준수 대원은 저는 물론 그렇게도 알고 있었지만 예전에 그 제가 뮤지컬 그 데스노트에서 엘이라는 역할이 맞네. 걔도 프로파일러.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숫자들과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 그렇죠. 합리적으로. 숫자 그렇죠. 0과 1의 그 숫자들도 다 필요해요. 확률과 퍼센트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고 오호.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제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공공의 적 봤습니다. 보셨어요? 1편? 강철주. 맞습니다. 1편 보면 이제 그 이성재 씨가 악역으로 나오고 이제 설경구 씨가 강철중이라는 형사로 나오는데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어렸을 때 보면서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거기서 나오는 그 악역인 이성재 씨가 그 사이코패스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없었을 때 영화 개봉을 했는데 그냥 부패에서 부딪혔다고 그냥 죽입니다. 사람을. 세상에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저런 살인, 뭐 저런 게 영화가 그러니까 너무 영화구나. 오히려 그때 근데 당시에는 불과 몇 년 지나니까 더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점점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바로 무동기 사건. 그러면서 프로파일러들이 본격적으로 필요하게 그러니까 된 무동기 세상. 사건이니까 동기가 없이 맞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예전에는 그냥 원한이 있어요. 복수심도 없이 예, 맞아요. 원한도 없이 네, 맞습니다. 제가 김수대원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 그러면 차라리 원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면 반대지 그럴 리가 없는데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요새는 이렇게 동기 없는 범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데이터가 그 분석력이 많이 필요한 맞습니다.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프닝에 이제 프로파일러가 어떤지 대충 설명을 드렸고 직접 이 자리에 우리 그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통 여기 나오자고 캐스팅하면 그냥 생각해보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삼고 초려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제발 나와달라. 이 방송이 이게 범죄 분석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나 이런 거는 좀 꺼려하시는 게 있으니까 일같이 예 그래서 오늘 많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시는 그게 좀 약간 다르죠. 우리는 다르니까 걔도 뭐 사탕 먹고 뭐 초콜릿 먹고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이상하십니까?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다만 하는 일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공은경 프로파일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야. 네, 자기 소개 한번 반갑습니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 소개를 직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남부청 가학수사과 범죄 분석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은경 경사입니다. 와. 네, 저희 공은경 경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일단 프로파일링이 뭔지,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파일링이 뭔지 한번 설명 맞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해주신다면. 네. 프로파일링은 저희가 지금 워낙 이제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범죄가 발생한 사건에서 어떤 정황이나 단서를 분석해서 용의자의 성격이나 어떤 행동, 특징 그리고 어떤 범행 동기 등을 추론해서 그 이제 수사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어떤 용의자가 도주를 했으면 어디로 도주를 했는지, 숨었으면 어디에 숨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 용의자가 이제 근거가 되면 용의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자백을 안 할 때는 뭐 자백을 이끌어내는 역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역할을 또. 요약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한 것 같아요 방금? 난 잘 못 알아듣겠던데 한번 요약을 저한테. 아니 저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네. 근데 이 말을 하실 때마다 계속 그 데스노트 그 L에 네, 그 역할이 생각이 나서. 그 노래 가사말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 노래 가사가 뭐죠? 분석해서 그러니까 가사가 쭉 뭐였지? 숫자와 데이터. 뭐 숫자와 데이터들을 뭐 조합해서 분석한다, 그렇죠. 뭐 이 이런 데이터를 조합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 지금 데이터가 보통 이 프로파일러가 06년부터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그게 1기인가요? 네, 1기를 2006년에. 06년도에 채용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 용의자들을 면담을 하고 사건 분석을 하고 물론 그 전에도 해오긴 했지만 데이터 하는 작업은 06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지금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프로파일러 그럼 저 언제 프로파일링 시작하게 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저는 07년도 2기로 들어왔고요. 2기 프로파일러? 네, 그럼 2기로. 이건 경찰청 단위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근데 프로파일러에 이제 들어가려면 어떤 뭐 전공을 필요로 한 게 있습니까? 기본 일단 베이스가 심리학, 사회학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과학수사과에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 통계, 데이터, 이런 학력 이런 건 이제 과학이고 기본적으로 심리학, 사회학 자체가 사회과학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과학수사과에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어떤 그 시체를 보거나 현장 관련된 거를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현장을 보고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도 강력계에 갈 것인지 아니면 과학수사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당연히 과학수사과에 존재하는 걸로. 강력계도 성격도 아까 본인 답변도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 분위기에 다 걸쳐져 있는 거죠. 프로파일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소연우님이 그럼 프로파일러의 계급이 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뭔 것 같아요? 프로파일러의 계급이 뭐냐? 어떤 뜻의 계급? 아니, 이 질문 많았잖아요. 형사는 계급이 뭔가요? 이랬잖아요. 근데 형사도? 형사는 하나의 그냥 부서 이름. 그렇죠. 프로파일러도 똑같습니다. 부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경장으로 특채가 되셔서 지금 승진하셔서 지금은 경사. 오호. 이제 경사고 이제 하시는 일이 프로파일링이고 맞습니다. 프로파일러다. 똑같은 경찰관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홍정윤이라는 시청자분은 이분은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이분도 프로파일러가 꿈이신가 봐요. 지금 저기 소가영님이었나? 아까 좀 프로파일러를 지금 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김나영님이 이 직업에 대한 로망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오늘 마침 유독 남자 댓글이 또 제일 많다고 그쪽 합니다. 주제 자체가 아무래도 아하. 사이코패스 네, 얘기 네.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막중한 책임을 또 지금 임무를 사연이 가지시고 나오니까. 오신 그러니까 이 거니까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장님, 이제 사전에 이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 4시간 넘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제가 당했습니다. 엄청 했어.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약간 이게 좀
경직돼 좀 약간 그렇죠.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가 지금 너무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약간 긴장감, 심박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편하게 네.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편하게 네. 아니 연쇄 살인범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연쇄 살인범. 여기 보니까 와.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떠난다는 건 말이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절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죠. 울렁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심리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저한테 넘어왔다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분해시켰다고. 자기 인수 분해시켜서 자기 여기 데리고 오겠다고. 지금 네, 제가 당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아니 자리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일들 사건들에 네. 함께 하셨던 네, 맞습니다. 뭐 1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런 그때 우리 10년 전에 네. 강모 씨라고 맞습니다. 제가 실명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 강모 사건. 씨라는 그 30대 네. 남성이 이제 부녀자들 네. 연쇄적으로 살인 사건.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이런 살인 사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해하면 돼요. 지금 제가 12세 12세 미만의 오늘 어린 그렇지. 네, 띄워야지. 지금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네, 지도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서 폭력적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12세가 왜 10세 미만도 보나? 김영준 대원 머리 위에 나 있습니까? 12살이라는 겁니까? 아유 정말. 네, 구석으로 딱 올려주세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하람 대원이 판단에 좀 이거 어린이들이 들으면 좀 지도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 15세까지. 그럼 딱딱 띄워주세요. 15세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그래도 90세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막 그렇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는 없는데 혹시라도 어린 친구들이 듣다가 저런 게 있구나? 애들은 또 저희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이 같이 보고 계신다면 좀 안내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직접 그때 그 범인을 직접. 와. 그때 이제 그 범인. 직접 대면을 하셔서 그렇죠. 프로파일링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엄청나게 컸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연쇄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제 그 강모 씨가 앉아 있는 그 방에 이제 문을 딱 잡고 네. 열고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시청자 질문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렵지 않은가? 범죄 연쇄 단둘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단둘이는 뭐 보통은 이제 당연한 거. 취조실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그 진술 녹화실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프로파일링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근 한 2년 만에 이 피해자가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사건이 2년 동안 되었던 일이에요. 어허. 2년간 발생이. 피해자가 되게 많았던 사건이고 근데 그 2년 동안을 추론해 보니까 모두 이 사람 한 명의 이제 그 가정이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난 이 고난의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분들 그리고 이제 그 실종자분 가족분들도 되게 힘든 가정이었고 저희 역시 이 단일 사건들이 한 사람에 의한 범인이라는 걸 추정을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슨 근거로 추정을 하느냐. 그렇죠? 자, 어떤 동일 지역에서 피해자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동일 범에 의해서 피해가 된 사건이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어떤 근거를 빼고 이 과정이 2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제 와. 그러니까 자백을 어떻게 보면 받아내야 되는 그런 프로파일러의 작업이었던 겁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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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유도하는- 상을 추정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범인일까? 범인일까? 그거를 그리고 2년 동안. 이 사건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용의자는 건지 몇몇이 있는데 용의자도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식이냐면 봐보세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2000 뭐 몇 년도 5월 달에 사건이 일어났어. 심각해지시는데요.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사건이 일어났어. 또 한 3달 있다가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뭐가 비슷하고. 근데 이게 과연 한 사람이 했던 건가? 그것부터 일단 확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게 한 사람이었다. 있는 게 점점 확신을 갖게 되고 2년 만에 그 사람을 잡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2년 동안 얘를 근데 엄청 떨릴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그게? 그 사실 두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또 형사님들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두려움의 감정도 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얘를 만난다는 기대감 같은 복잡 것도 미묘한 약간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약간 상조냈었었죠. 네. 그러면 여태까지 범죄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면담하고 만난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한 12년 차니까 대략 몇백 명 될 것 같은데. 네. 몇백 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은 이 어떤 연쇄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단일 강력 사건들이 되게 많고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근거되면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1년에 10명을 만나도 10년이면 100명인데 1년에 10명만 만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을 만났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눈빛을 살짝 봤는데 네. 호랑이 눈빛이 있으세요. 아 진짜로 눈빛의 차분함이랑 그 진정성으로 상대방을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오 마이 갓. 저희 시청자 저희 소가영님이 한국에서 프로파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 하시게 된 어떤 그 시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프로파일링이 저희가 그 시점이 보통 2000년 초반에 시작이 됐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부터 약간 그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살인이 아닌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무동기. 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사실 유영철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거는 뭔가 다른 양상의 범죄가 이름을 발생. 말하지 마. 다 알긴 한데 다 알지만 내 인터넷 치면 다 나오지만 유모 씨로. 네, 다 유머 씨로. 나와요. 다 나오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실까 봐. 유땡땡. 그 유땡땡 때 그것도 엄청 그게 거의 우리나라 그게 최초. 네, 거의. 거의 진짜 일반인들한테 인식될 수 있을 만했던 그거였고 그렇죠. 2009년에 있었던 그 강모 씨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났던 이제 그게 이제 그 그때 집힌 게 강땡땡. 그때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한 번은 들어봤을 그 시기가 그러면서 온 이제 그 사이코패스란 단어가 예. 맞아. 약간 그때 좀 붐이 많이 그렇죠. 이야기가 아 됐던 그게 거. 뭐냐 뭐 알아가고 뭐 그때 한참 뭐 그런 사이코패스 알아보는 테스트 나도 사이코패스냐 뭐. 해봤어요? 맞아. 그거 엄청 한참 해봤어요. 유행했을 때. 해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그러니까 근데 항상 사이코패스는 답은 그러니까 항상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게 생각해서는 절대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뭐 항상 정상으로 나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그러니까 감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감정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책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책감. 야, 형준이는 사이코패스 많은 말을 들어봤죠? 사이코패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좀 하나의 그거에 꽂혀서 막 그거 해놓고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 아닙니까? 약간 죄책감을 미친 느끼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 답변이 좀 가까운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궁금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가 일단 무엇인지. 쉽고 큰 목소리로 간단 해주세요. 명료한. 여기 마이크를 저희가 제가 아니, 보니까- 천천히 크게 안 쉽고 하세요. 짧고 큰 목소리 이 세 개만 기억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천천히. 아니 이게 텐션을 나긋나긋하게 하셔도 제가 프로파일링 할 때는 안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카메라 앞을 자꾸 의식하는 것 같아. 편하게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내용을. 근데 약간 이런 톤이 또 약간 이렇게 막 구현도가 아, 집중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게 있으십니다, 느낌도 있긴 확실히. 합니다. 평소에 이미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가 뭔가 무엇인지. 쉽게 얘기하면 딱 뭐라고 그 되게 근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이코패스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사실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에 한 포함되는 하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 PCLR이라고 뭐 사이코패스 진단하는 내용에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나의 욕구,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타인의 감정, 타인의 어떤 아픔, 힘든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가시하는 거 좋아하고. 네. 이것 중에 네. 말씀 끊어 죄송한데 아닙니다. 저기 네. 샤샤상님도 말씀하시길 궁금했던 게 너무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이코패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게 있지만 네. 또 비슷한 구조 알고 있는 소시오패스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현우, 박소희님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이 궁금해하시는 엄청 많아요. 부분인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차이점. 인터넷에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인 거야 그냥. 이 뇌가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입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는 이제 후천적으로. 근데 저 들었는데 예, 뭐예요? 무섭다. 사실상 소시오패스의 이 이제 차이가 네. 있을 뿐이지 네. 소시오패스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네. 4명 중에 1명꼴이다라는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뭡니까? 4명 중에 한 명? 아니, 아 근데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 소시오패스 그게 이제 병적으로 무엇인지.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4-5명 중에 1명꼴 정도로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또 쉽고 간결하고 큰 목소리로 딱 한번 해주세요. 그 소시오패스는 앞에 소시가 들어가잖아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 사이코패스는 기질적인 역량이 커요. 예, 유전적으로. 네, 가지고 기질적인 있는. 역량이 큰데 사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곤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범죄자들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 놓이냐에 따라서 성공한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하고 실패한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성공한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는 게 무슨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너무 재밌다. 성공한 사이코패스가 있습니까? 여기 아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요게 이제 소시오패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자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범죄를 계획을 하고 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그거죠. 단순히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내 이익, 형들의 혹은 동생들보다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남을 해하는 게 그렇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성향이랍니다. 다. 그래서 많다고 하는 거랍니다. 그 약간 허언증이나 네. 가장된 현실 이제 가짜인데 네. 거짓말로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이익을 그렇죠.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네. 그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의 또 하나가 거짓말을 어느 순간 진실로 네. 믿는다고 합니다. 네. 이 VR 하듯이 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죄책감이 없답니다. 그럼 님뭐 프로파일러예요?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그때 네. 당시에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했구나. 보면서 공부도 하고 했었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어떤 그 상대방의 양심의 가책을 가책을. 느끼고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범행을 많이 하는 유형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소시오패스예요.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동정심을 유발하게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범행을 내 편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예전에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에서 별그대. 지금 저희 별에서 온 그대에서 네 카츠키 닮은 맞아요. 신성 네.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다? 네네네. 저게 어떤 특징이에요, 저 사람이? 보지라는 거죠. 아, 저분이 분위기가 저 뭔데 뭐지? 네. 저게? 저 사람이 어땠는데요? 저 사람이 저는 그때 나왔던 그 남자 주인공이 김수영? 누구? 그분한테 푹 빠져 있어서 잘 못 보긴 했는데. 네. 아, 사람이구나. 드라마를 보신 게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냥 김수현 씨를 보시구나. 네. 근데 저분이 그래요. 되게 동정심에 호소도 하고 본인이 어떤 취하고자 하는 네네. 네, 이익을 위해서 정말 쉽게 짓밟아버리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아 그런 맞아 그런 역할이었어요. 역할 맞아.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네. 맞아. 그때 뭐 친형도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역할에서. 아마 드라마에서?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제 주위에 정말 한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시오패스라고 저희가 진단을 그 당시에 친구들과 지인들이 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얘기해 놓고 그걸 인정받으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네.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그런 걸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무서운 사람. 네. 안 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 당신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거는 이제 가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사람의 여러 가지의 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우는 표정, 웃는 표정, 무표정.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네. 사이코패스한테 여기 중에 이 뭐 여러 가지 표정 중에 웃는 사람의 표정을 집어내봐라 하면 못 집어낸답니다. 네. 맞습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답변해 주세요. 못 집어내진 않아요. 집어내긴 하는데 다 뭐야 이거.
여기가 정답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딱 이게 지금 인터넷에도 거의 근데 맞으면 이거 아니 그게 많이 그게 인터넷에 엄청 돌아다닙니다. 이 사이코패스들은 이거를 구별을 못한다. 구별 못한다고. 근데 지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주세요. 그 사이코패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서 반응에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뭐 기쁘고 슬프고 울고 두렵고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들을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한 15% 정도밖에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못 골라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골라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감정 표현, 얼굴 표현 있죠. 이 부분을 더 많이 못 골라내요. 아, 보통 데이터 네. 평균적으로 네. 상대방이 웃는 얼굴, 두려워하는 우는 거 있죠. 얼굴, 슬퍼하는 얼굴 이런 거 제시했을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골라내지 못하는 게 어떤 두려움의 감정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제가 예를 들면 12세 띄워주세요. 그 유모 씨 있죠. 유모 씨. 맞습니다. 그 유 씨가 이제 범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살인을 하고 그 시체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시체를 분리를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빠 자기 핸드폰 아들이 있었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검거되고 이 말을 합니다. 자기는 피해자의 뭐 얼굴을 보거나 자기가 그 모습을 막 엄청 현장에 참혹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자기 아들한테 온 전화 한 통이 너무 무서웠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거에는 내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지? 우리는 때리면 준수 되면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수가 아프겠다. 나 준수 때리면 안 되겠다. 준수가 아파하니까. 근데 내가 유씨면 때리면 아플 걸 알잖아요. 알아요. 아플 거라는 건 알아.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는 식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감정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감정은 있죠,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뜨끔 놀라고 무섭고 황당한 거예요. 느낍니다. 자기 감정은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못 고칩니까? 이승미 씨가 질문도 하셨는데 선천적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이게 교정이 치료가 가능한 불가능한지. 건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사실 교정이 불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 그 타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고치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아까 그 성공한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코패스 기술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건데 그게 100% 기술적이다라고는 사실 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술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PET라고 내 이제 자기 공룡성 촬영을 해서 보면 이 전도역 기능이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는? 전도엽이 이제 정서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15% 정도의 감정밖에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가. 네. 거기가 기능이 저하되어 네,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성공한 사이코패스라 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한 1% 정도의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자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정말 가족한테 지지를 받고 그냥 정말 소위 말하는 양분의 좋은 환경에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예를 들었는데 혹시 실명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임스 펠런. 제임스 펠런이라고 그분이 교수님이세요. 이 사람은 정신의학과 의사입니다. 네. 의사하고 정말 저명한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의 뇌를 보고 나는 사이코패스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사이코패스 그 진단, 자가 진단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영역이 아니구나. 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영역이 4가지 정도 영역이 있는데 어떤 뭐 대인관계나 정서적인 특성, 반사회적인 성향 뭐 이런 부분들을 두루 다 보고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 적어도 3명 정도 이상이 이제 모여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서 이제 이분은 예를 들어서 정말 말을 너무 잘하고 죄책감이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어떤 점수를 다 준 다음에 서로 교차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자가 진단하면 물론 이제 본인들 나는 말 잘 못해 그리고 나는 범죄 안 저질렀어 이렇게 해서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본인의 평가고 이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면서 주위의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되고요. 친구들, 뭐 지인들, 선생님까지 사실 다 만나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드렸던 성공한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은 사실 뭐 제임스 펠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에도 사실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좋은 곳에서 왜 그러시죠? 뭔가 얘기 실토를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뭐 지금 오늘 방송이 정말 이게 저부터 다 집중이 이게 다 되고 집중 진짜 어느 누구도 숨 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이게 아니 경사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청중의 그런 눈을 말을 안 봐야 되나요? 이 제임스 펠런이라는 분이 이분도 참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걸 안 계기가 정말 신기해요. 이분도 이분 분야를 연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뇌를 찍은 사진들이 있죠. 그 사진들하고 일반 사람들의 뇌를 찍은 사진들을 다 섞어놨어요. 막 섞어가지고 이걸 이제 구별해내는 거 있죠. 그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이 부분 전두엽이 좀 흐리니까 이 사람 사이코패스. 분류를 하다가 딱 했는데 이 사람 것도 사이코패스네 하고 넘긴 자기 건 거야.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줄 모르고 자기 뇌도 찍은 거예요. 자기는 일반인이니까. 나는 일반인이니까 내 거 뇌도 찍어놓고 우리 가족 다 찍어놓은 거야. 다 섞어놓은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거 누구 거지? 하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내 그래서 거네? 이 사람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도 사이코패스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가족 된 거구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사이코패스인데 내가 맞나요? 맞다. 부모님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성향을 어렸을 때 우리 가족 중에 살인자가 많다. 네? 우리 조상 중에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약간 유전인가? 기질이라는 거 유전적인 게 있는 거지. 네, 되게 기질이라는 게 심취하시네요. 유전적인 정말 거지. 심취하시네요. 아니 그럼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지. 있구나. 유전자라기보다는 여기가 발달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유전적으로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계속 물림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그래서 이거 아까 고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제임스 펠런처럼 좋은 의사, 저명한 의사가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공한 분, 이렇게 성공한 사이코패스도 있는데 사이코패스가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또.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 말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집중력이 뛰어나다든가 네. 뭐가 좀 이게 그러니까 있는 일반 게 사람보다 더 있으니까 뛰어난 부분이 뛰어난 있으니까. 분야가 있는지.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느 분야에나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사무실에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사실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고도 잘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뭐 좋은 방향으로만 교육을 받고 지지를 많이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면 내가 하는 분야에서는 정말 엄청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럴 것 분들이에요. 같아서 네, 궁금해서 네, 그게. 네, 네.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 손 뭐야? 이거? 근데 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약간 저명한 뭐 CEO들이나 그런 네. 분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사실상 궁금하네 그것도. 왜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하고 그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올라서려면 되니까. 그런 성향이 없고서는 사실상 올라서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 특정을 하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누가 있다는 그럴 얘기는. 수가 있다는 그럴 수 있는 거고. 김주영님이 영화 추격자 보셨어요? 네. 그 추격자가 이제 유모 씨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1대1로 신문하는 발음 찰진 아저씨 그게 뭐냐면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완전 기억납니다. 그 할아버지가 하정우를 갖다 놓고 추리하면서 너는 여자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부녀자들한테 너가 그러는 이유가 너 이거
성관계를 해봤냐? 뭐 그렇게 야 12세 띄워주세요. 이거 15세 이상은 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 성적으로 자꾸 자극을 막 하면서 네. 혹시 그런 식으로도 이 범인을 자극을 하는 그런 면담도 이렇게 근데 그 기술적으로 사람이 혹시 하세요? 프로파일러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변호사였습니까? 프로파일러였습니까? 기억이 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게 프로파일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너 발기부전이지. 그래서 실토하게 만드는. 너 발기 그런 얘기 19세 띄워주세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욕망을 그런 식으로 푸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아니 영화 내용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영화 내용이 그런 걸. 근데 실제로 범인들이 프로파일러와 면담을 할 때 그런 성적인 이야기도 자기가 막 하고 일부러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도발을 약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발을. 거기서 또 네. 면담하시는 분들이 캐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싸움인 거죠. 수싸움인 거죠. 심리 싸움. 뭐 이제 그렇게 수백 명의 네. 이제 범인들과 지금 여태까지 해오신 건데 그러면 이게 그 있죠. 얼마 전에 지금 이 3기라 2기 1입니다. 네. 1기 중에 그 우리 권일용 경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퇴직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우리 09년에 강모 씨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유모 씨와 강모 씨 사이에 정모 씨가 또 있습니다. 정모 씨. 잠깐만. 정모 씨가 있는데 그 나중에 알아보세요. 그거는 알 텐데. 그 정모 씨가 있는데 그 정모 씨는 결국 교도소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놔버립니다. 그 죄책감입니까? 아니 사이코패스는 이제 그런 걸 적게 느낀다고 그러게 했잖아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살인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막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됐는데 정말 많이 찾아보셨네요. 네. 네. 그 권일영 건강님이 이 정모 씨도 이제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그 정모 씨의 집에 갔더니 자기 얼굴이 걸려 있었대요.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들 아까 이게 똑똑하고 이게 좀 남들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우리 오늘 방송하는 것도 누군가는 스크랩 해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얼굴이 그 경감님 얼굴 자기 얼굴이 그 집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퇴직하신 1기인가.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그 프로파일러님은 그 정모 씨를 면담할 때 이가 7개씩 빠졌답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하고 자백을 이끌어내고 그게 너무 기가 뺏기고 그러니까 이가 7개씩 빠지는 그런 경험을.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걸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6시간, 7시간 그걸 막 한 달 동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 수백 명을 12년 동안. 이게 가능한 이게 스트레스 좀 어떠세요? 스트레스는 상당히 많이 받죠, 당연히. 안 네. 받는다면 거짓말이고 실제적으로 이 분석 요원들의 사실 자질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얼마나 단기간에 흡수하고 또 빨리 풀어버리냐 이런 능력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명의 범죄자를 만나보긴 했지만 그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이런 정말 강력범 많이 만나지만 대부분은 보통 이제 면담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긴 해요. 힘은 들지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서로 심리적인 어떤 그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밀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해야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그 심리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온몸에서 정말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 이야기하고 나면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놈 나쁜 놈인데 이 사람의 삶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저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범죄 상황에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미소도 보여야 되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피해자의 상태를 저희는 다 보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 약간 정말 양가 감정이라고 할 수 양쪽을 있는 다.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심리적인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죠. 그래서 방금 그 이야기 현장 나간다고 하셨는데 김윤선 하이수님이 우리 아까 프로파일러 TV 속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네. 그냥 오는 데이터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네. 질문이 분석을 위해서 범행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희 프로파일러는 현장에 나가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적으로. 네,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저희 책상에 앉아서 이 사건 서류만 가지고 안 되죠. 범인이 누구야, 어디로 도주했을 거야,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네. 물론 이제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그 학자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어떤 성향의 범죄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현장에 나와 있는 특징들이나 그 현장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탐정가 그렇죠. 셜록도 다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서 네, 현장을 보고 항상 법인은 이 안에 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김전이랑 코난이랑 셜록은 그냥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맞추잖아요. 책 한 권 안에 딱 끝나잖아요. 전에도 말했는데. 근데 이 프로파일링은 아까 그 강모 씨 한 명을 위해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던 것처럼 이게 정말 긴 싸움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프로파일링 뭐 딱 보고 얘 범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강모 씨를 그게 범인이라고 딱 특정되기 전에도 네. 그때 제가 언론 보도 그때 제가 경찰관 되기 전인데 그때 이제 막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30대 이 범인은 살인 이때까지 일어났던 이 수십 건의 살인 행태를 봐서 30대 후반에 우리 여기 A 지역에 살고 있고 개인 차량으로 범행을 하고 공범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얼굴은 호감형이 잘생겼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걸 형사분들한테 이거 강땡땡 아닙니까? 강땡땡 강땡땡 잘하네. 그분이 원래 얼굴이 수려해서 되게 직접 만나셨죠? 네.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고 나와서 내가 만약에 피해자였다면 네. 그 강호순이 아우 죄송합니다. 네. 야 오빠! 네, 강땡땡 씨가 그런 젠틀한 모습으로 어디까지 가는 길을 알려달라. 네. 같이 가자고 했으면 저도 분명히 탔을 거라고. 네. 근데 그게 한참 인터넷에서 엄청 이슈였던 게 이제 사실 떴는데 너무 젠틀하고 막 멋지게 그걸로 그래서 외모랑은 이슈가 완전 그게 매칭이 필요 없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외모로 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는 그냥 사이코패스라는 정말 네. 되게 신사적인 모습이고 막 강아지랑 찍은 게 되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강아지 시베리안 사진, 허스키. 그 강아지 사진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찍었다. 아 저기 있네. 네네. 이거. 네, 그 사진 띄우지 마세요. 저 강아지랑 이게 찍은 사진이 언론에 이렇게 막 많이 네. 배포되고 막 많이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도 뭐 의도적으로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저 의도적으로 찍고 뭐 언론에는 저 개를 잡아 먹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사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냥 또 네, 떠도는 이제 사실 게 그저 언론에는 그 인터넷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그렇죠, 그렇죠. 떠도니까 근데 네. 사실 의도적으로 찍었다는 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 확실한 게 부분에 아니구나. 대해서는 그죠. 저희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실제로 그 만나서 얘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내가 살인을 한 살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불쌍하다거나 미안하다거나 이런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면담할 때 막 그럼 뭐 전혀 나는 뭐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난 당연한 너무 내 할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나요? 그러면 그냥 웃고 그냥 떠들고 뭐 웃고 떠들고까지는 제가 면담할 때는 이제 그렇진 않았고 물론 네. 이제 그 강모 씨를 네. 그 조사하고 면담했던 분들이 사실 네. 담당 형사님들도 많이 면담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약간 정말 피해자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냥 피해자가 내 차를 타지 않았으면 네. 범행은 안 일어났다. 그렇죠. 그내 잘못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이다. 뭐 이런 식인 그렇죠. 거죠. 생각하는 이게- 관점이 다르구나. 그렇죠. 이게 아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른 거죠. 아예 다르고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와. 근데 이게 참 그래도 관점이 아예 다르구나. 그래도 참 이게 다행인 것은 이게 지금 2009년에 일어난 마지막 2009년에 검거가 됐거든요. 지금 그 이후로 지금 거의 10여 년 지났잖아요. 지금 2018년이니까. 그 이후로는 이런 사건이 안 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아까 말씀드렸 해주신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그 이후로 아예 안 생겼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코패스는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다. 네. 근데 그 연쇄로 추정되는 사건이 최근에도 있긴 했어요. 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 사람을 가서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고 네. 물론 우리 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네네.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예전보다는 정말 거의 네. 확 줄었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범죄자를 잘 잡다 보니까 아 이제 그거죠. 한두 번만이 잘 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연쇄로 이뤄지기 전에 그렇죠. 빨리 잡아버리니까. 일단 CCTV. 전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할 때마다 네. 아주 잘 맞추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잘 잡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두 번만의 살인 사건에 그냥 잡아버리니까 이 연쇄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일기 프로파일러 그분도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도 이제 그냥 일반 사건 일반 강력 사건들 뭐 강도든 절도든 이런 사람들 면담할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지금 얘 안 잡았으면 얼마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죄책감 없는 있었나요? 애들. 그 이후로? 그런 사람 있죠. 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고 그죠. 사실 그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가 다 연쇄 살인범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연쇄 살인범이 다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사실 어떤 그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네. 그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금을 노리고 네. 내가 연쇄 뭐 아버지를 죽이고 여자친구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형태의 네. 어떤 주기를 두고 네. 이제 그런 형태도 있는데 네. 그 면담을 하면서 사실 정말 일반적인 범죄자들도 사이코패스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범죄자 지금 안 잡혔으면 그 이 사람이 면담에 임하는 태도나 성향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사람은 더 잔인하고 앞으로 더 그렇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비해서 과학적으로 일단 검거 자체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강력 사건이 일어날 그런 대형 그런 정말 잔혹한 사건이 지금 그렇게 예전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다행입니다. 딱 10년 만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거를 소재를 잡으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구나. 그거 제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명진님은 이거 혹시 어린아이를 프로파일링 해본 적이 있느냐?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도 있어요? 사실 사건은 말할 수 네, 사건은 말할 수는 없죠. 네, 뭐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오시면 네, 알려드리는데 네, 네. 일단 그 8세 8세? 아동 만나서 프로파일링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사건 관련된 아동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진술을 듣고 얘가 하는 진술이 사실 정말 본인이 행했던 진술을 이야기하는 건지 혹은 주변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그렇죠. 시키는 네. 말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사실 뭐 프로파일러 업무가 이 용의자 상만 추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지리학적인 부분도 판단을 하고 진술 분석이라고 해서 자필 진술 분석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8세 아동도 만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사건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할 수 있으면 사실 좋긴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그러실 것 같은데 그게 또 우리 방송이 또 뭐 다 성의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건 이야기를 저도 들려드리고 싶고 아마 하고 싶으신 말씀도 그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더 이렇게 와닿을 텐데 좀 할 수 없는 점은 많은 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다음에 다른 뭐 메일을 써가지고 설명을 드리든지 뭐 그건 다음에 19금 특집을 하자고요. 찬영 그거는 또 한번 이게 사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면 더 이해가 쉽고 빠르고 할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네요. 사건 내용을 아무래도 이야기하다 보면 네. 이해관계인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 그러니까 돈이 유족이나 빠져나가고 네. 있습니다. 누가 쓰는 거야 내 돈을? 19만 원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뺐어요? 뭐야 이거? 염자도 이 질렀습니다. 범인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거 박소희, 최지연, 김윤정님이 이제 직업병. 네. 이거 프로파일러로서의 직업병. 그러니까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형준, 네. 주소 세 명이 대화하다 보면 또 아무래도 심리 분석을 전공을 하신 분이고, 네. 석사까지 하신 분이고, 그러면 이 거짓말을 바로 탁 알아차린다든가, 남들보다 좀 이렇게 눈치가 좀 빠르다든가,
좀 일상생활할 때 직업병이 좀 이게 내 직업병이다 이거 이런 게 느끼지는 게 있는가?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타인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일단 관찰을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사람을 상대방을 관찰을 하게 되고 약간 눈치도 좀 빠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고 쟤 거짓말 하네 요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남편 지금 절대 거짓말 하지 하지만 못하시겠다. 남편 눈을 보는 순간 일단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그거 딱 나오는구나. 그 말 안 해도 돼. 응. 더 이상 뭔지 알겠어? 이게 안 돼도 되니까 솔직하게 안 해도 얘기해. 돼. 솔직하게 말해. 근데 이게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다들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게 되느냐?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이걸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프로파일링을 1대1로 앉혀놓고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홍보단 전역한 대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딱 찍힙니다. 누구? 김땡땡 딱. 얘 이거다. 얘 왜? 평소에 술을 많이 먹는 친구였어. 술 먹고 사고 났구나. 딱 받으면 얘 부단장님 저 지금 사고 났는데요. 지금 뭐 교통사고 났는데 이거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딱 니 뭐 잃어버렸지. 얘 부단장님 저 뭐 잃어버렸어요. 그게 이게 프로파일링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아는 건 그런 성향 분석을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뭐 누구나 하는 거죠. 뭐 김수 대원도 어떤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네네네네. 또 이제 저는 특별하게 이제 그 일을 일단 범죄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대상자가 범죄자라는 그렇죠.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파일러. 사실 일단 직업병적인 측면 때문에 가급적 평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나 이러고 그죠. 그게 막 특별히 이 사람 뭐 관찰을 막 하고 뭐 이렇게진 않죠. 그렇게 안 되죠. 안 하려고 하죠. 더 안 하려고. 가끔씩 오히려. 나도 모르게 이게 항상 면담을 하면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나 지금 얘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나 손짓은 어떻게 하고 있나 눈은 어떻게 나를 보고 있나 이제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저런 거. 네.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거 강다현 소연우님이 보라님이란 분도 거짓말할 때 이거 저런 것처럼 손짓 발짓 네. 이거 행동 양상 네. 거짓말하는 사람들 범인이나 사람이든 그런 행동 양상이 있느냐 뭐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다든가 뭐 이렇게 뭐 저런 걸 한다든가 맞아 네. 머리를 만진다. 뭐 다리를 거짓말할 때 왼쪽 밑을 좀 참고할 거 뭐 없습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인터넷에 이런 말 니 뭐 그건 사기칠 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특징들이 정말 거짓말하는 범죄자들한테 나오는 특징들인가요? 그런 건 어때요? 공통적인. 그게 약간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알려진 게 뭐 눈 깜빡임이 심하다든지 혹은 뭐 귀를 만진다든지 혹은 뭐 코를 만진다든지 혹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이고 이 다리를 꼰다든지 뭐 혹은 정말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전부 다 접니다. 뭐 그런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이나 그 범죄자를 면담할 때는 이 사람의 평소 습성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평소에 눈을 많이 깜빡이는 사람인지, 그렇지. 평소에 말을 할 때 귀를 많이 만지는 사람인지, 혹은 그냥 다리를 매일 꼬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쟤 거짓말하네. 눈 3번 깜빡였으니까 거짓말. 요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의 다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이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느껴지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한 걸로 추정이 된 사람이면 객관적인 검사 결과 가능한 어떤 거짓말 탐지 의뢰를 하라는 그런 이제 조언을 주거나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진술을 하게끔 해서 진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문맥의 흐름이나 뭐 언어의 바뀜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서 제시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승환님이 네. 사이코패스도 거짓말 탐지기가 통하나요? 라고 했는데 저건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나요? 사이코패스도 거짓말 탐지기가 먹히나요? 일단 이 거짓말 탐지기가 거의
95% 이상 정확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사이코패스를 거짓말 탐지한 거는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가 먹힌다 안 먹힌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예. 정찬미님은 이분도 프로파일러네. 우리 신랑은 거짓말할 때 코를 실룩거립니다. 바로 들킨다. 이제 저것도 프로파일링이 된 거죠. 성향 분석이 이미 다 완료된 상태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고. 맞아. 또 뭐 다른 뭐 시청자분들 뭐 질문 뭐 없나요? 여기 송민선 씨가 김경률 경사님 너무 귀여워요. 김재동 씨 너무 많이 닮았어요. 네. 그런 거는 좀 읽지 마세요. 네. 보이는데. 그런 것도 올리지 마세요. 진짜. 저 왜 용의자들 사진 여러 장 붙여놓고 저거 무슨 말이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실제로 프로파일링 할 때 용의자들 사진을 여러 장을 벽에 붙여다 놓고 영화처럼 하나요? 아 영화 한 장면처럼 이렇게 사진 검사들이나 붙여놓고 뭐 막 이렇게 뭐 저희는 용의자들 사진은 벽에다 붙여놓고 하진 않고 네. 그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벽에 엄청 많이 붙여놓습니다. 근데 아. 용의자가 만약에 있다면 용의자 사진을 붙여놓고 하면 되겠지만 이 용의자 군을 TV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두 명, 세 명 추려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까지 추려진다면 이미 그 용의자 한 명이 거의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잡히는 거죠. 그 그래서 영화니까 범인이 정말 많아요? 영화니까 범인이 많아야 뭔가 치밀하게 하죠. 맞아. 근데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이런 건 있죠. 우리 영화 보면 이게 저쪽에서는 우리가 안 보여. 우리는 그쪽이 보여. 네. 그래서 그쪽에 범인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범인이 누군지 알쏭달쏭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을 집어넣고 제 범인이라고 하면 그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범인이랑 일반인을 섞어가지고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네. 피해자한테 저 중에 범인 누군지 알겠느냐. 이거는 실제 하죠. 네, 라인업이라고 해서 줄 세운다는 거구나. 네, 라인업. 줄을 세워서 그 이제 용의자랑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렇게 체격 해서서 찾아내면 그렇죠. 그럼 네, 거의 네. 맞다고 봐야 이제 되는 그거는 이제 일선 형사님들이 이제 용의자를 근거해 왔을 때 네.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네. 자 여러 명 한 보통 7명 정도 줄을 세워요. 아, 그러면 보통 뭐 형사님들 일반 뭐인들 해서 비슷한 유형의 외모의 어떤 체격의 사람을 세워놓고 누군지 지목을 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지목을 하는.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의자를 아니까. 네. 근데 그것도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네. 지금 벌써 박상 1시간 됐습니다. 지금 1시간 돼서 오늘 아마 네 번째 코너 없애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이 질문으로 더 가는 게 네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사실 굳이 또 제가 질문이 생각해 보니까 그 네 번째 제가 그 정보 알려드리는 그 코너 있죠. 그거 보니까 제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아요. 알쓸유전 말입니까? 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혼자 말하고 여러분 듣기만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코너를 제가 폐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만약에 필요한 알려드려야 될 만한 게 있으면 뭐 그때는 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제 혼자 말하려고 그 코너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같이 혼자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원래 좀 네, 말씀하시는 그런 걸 것 같아요. 좋아하셔서 전 전혀 그런지 몰랐거든요. 밝으시고 네.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모르셨을 네. 거예요. 분석이 그러게요. 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굳이 안 나와도 될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들 말씀해 정도로 주셔야지. 너무 말씀을 아니죠.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또 질문 뭐 없나요? 여기 많이 지금 왔습니다. 제 댓글을 봐줘야 되는 우리 대원들이 지금 이 이야기 듣느라고 지금 댓글을 잘 안 보고 지금 이 전부 아니 댓글 갱신이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귀 쫑긋 세우고 지금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질문이 또 안 한 게 뭐가 있더라? 그 아무래도 뭐 아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이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건 강모 씨죠. 가장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범인이 너무 컸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 강모 씨에 대해서 고생했던 부분도 사실 많고 너무 네네네네. 집에도 많이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사건 나면. 네 그랬었고 또 그 강모 씨를 만났을 때 상황도 사실 잊혀지지가 않지만 그 외에 또 뭐 초등학생이 이제 유인 살해 잠깐만. 그렇죠. 살해까지 하시죠. 12세 띄워라. 띄워라.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뭐 유인돼서 이제 살해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사실 더 고생을 많이 했었고, 네네네. 네, 더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유족들뿐만 아니라 형사님들 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이제 그 용의자를 검거했을 때 네. 하고 나서 네. 만났을 때 네. 예,
참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상당히 들었던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너무 어린 아동이었고, 네. 그걸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이제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 보니 정말 욕이 나오죠. 근데 그 가해자의 뭐 행동이 뭐 너무 우연하거나 뭐 이런 거였습니까? 뭐 너무 나쁘게 했습니까? 뭐 죄책감도 안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그 친구는 정땡땡인데 그분 그래도 울었어요. 아, 그래도 울었습니다. 네. 왜 울었습니까? 그 약간 그분은 나름 그 사이코패스는 아니었고 그 사회적으로 약간 그 외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떤 대인 관계도 거의 없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누가 지지해 주는 사람도 전혀 없었던 뭐 그런 돈을 요구했던 겁니까? 뭡니까? 그게? 됐어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사건은 전 너무 슬픈 사건이어가지고. 그렇죠. 좀, 네, 이제 그런 사건도 사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네. 뭐 돌이켜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일을 하면서 그 현장 사진을 보고 밤에 막 꿈에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처참하게 피해자가 살해된 현장을 보고 정말 눈을 떴을 때 그 꿈을 꾸고 놀라서 깨거나 이런 적도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네. 이게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이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을 그냥 바로바로 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이 빨라야지만 가능한. 이게 멘탈이 강해야 돼요. 네.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 진짜로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뭐 스트레스 해소법 뭐 있으십니까? 뭐 취미라던가 뭐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예전에는 그냥 이런 사건들 많이 하는 저희 분석 요원들이 전국에 한 33명 정도가 프로파일러가 전국에 수준이시구나. 네. 33. 별로 네, 없구나. 33명 있어요. 특수. 저희 지금 여기 오늘 후배들도 여기 나오는가 하는데 저희 이제 분석팀에 이제 3명이에요. 저 포함. 저 포함 3명이고 서울청 경기 남부청 있고 이제 전국에 총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여행을 가거나 아, 좋다. 뭐 가끔씩은 정말 여담이지만 저희는 그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점집을 가기도 일부러 더 합니다. 그냥 그렇죠. 완전히 네네네. 딜을 그냥 예. 일부러 우리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우리의 운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네네 그런. 그러니까 아무쪼록 좀 스트레스를 안 받아 또 더 많은 대단하시다, 국민들을 조기에 또 검거하고 용의자를 특정하고 멋지십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저 젤리피시 채님이 네. 프로파일러 되려면 일단 경찰이 되어야 하나요? 그렇죠. 네, 경찰관이 당연히 되어야 경찰이 되어야 하고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경찰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경찰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 현장에 나가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정말 책만 보고 이론적인 부분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이제 기자들이 이야기해주는 부분만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가서 모든 현장과 어떤 주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혜택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직접 현장을 가고 그렇죠. 또 그걸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또 할 수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분석용 개인적인 자질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게 분석을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프로파일링을 나 혼자 생각만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왜냐면 다 같이 여러 가지 사실 분석 요원들이 다양한 어떤 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뭔지 그건 잘못된 것 같아. 서로 이제 쳐내는 작업을 거치면서 토론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용의자 상은 요런 상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잘나서 분석 일을 나는 잘해 이렇게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협업이 중요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어떤 이 상황적인 측면에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멘탈의 강함 이런 게 필요한 직업이라고 멋지다. 생각됩니다. 예. 맞다. 지금 이거 자꾸 채용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되게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많은데 김윤수님도 아까 특채인가요, 공채인가요? 공채 프로파일러. 특채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특채로 들어왔어요. 네. 이제 특채는 사실 예전에는 특채라고 했는데 이제 경력 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련 분야에 어떤 일을 했거나 혹은 그 뭐 석사를 예를 들어서 전공을 하면 그 관련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기본 조건은 일단 학사
이상이긴 한데 대부분 이제 심리학 석사, 사회학 석사 이상 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서 경력 특채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장으로 그럼 들어옵니다. 저 지금 프로파일러 하고 싶어도 지원 못하겠네요. 저 과학수사도 지금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그럼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심리학 석박사 막 나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사 땄어. 네. 그러면요? 나 일반 경찰인데. 못 들어옵니다. 아 못 들어오네. 아 부단장님이 약간 이쪽에도 관심이 좀 있으시구나. 좋아합니다. 저 좋아합니다. 아 눈빛을 보니까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진정성이 네. 갑자기 느껴지는 게. 저 잘할 수 있을 저 프로파일러를 꼬셔서 이 자리에 앉혔잖아요 지금. 네, 저 정말 넘어왔습니다. 네. 오. 네, 저희 지금 사무실 그 분석팀 3명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의 한 후배가 네. 그냥 공채로 들어왔다가 저 심리학 일반 전공 경찰관으로? 하신 근데 다시 특채로 다시 들어와서 나갔다가? 네, 경찰학교 2번 나왔어요. 와. 군대 2번 간 거네. 네, 군대 2번 와. 갔어요. 그만큼 그분도 대단하다, 열정이 진짜. 넘쳐서 아. 네. 그런 그럼 분들 많아요. 그럼 이 특채를 자주 선발하나요? 지금 전국에 33명 정도 되면 네. 자주 선발하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네. 그만두셔야 TO가 발생을 해야 이게 선발이.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이제 기존에 1기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거의 한 반 정도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물론 네. 이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분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사명감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뭐 살인 현장을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있는 분들도 사실 있으니까 이제 물론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죠. 이제 그걸 네, 네. 겪어보는 거랑 아, 천지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그 부족한 만큼 인원 채용을 하는데 이게 정기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그 부족 인원이 생기면 있어야. 네. 그래서 1기, 2기, 3기까지 뽑고 한 7년, 6년 정도 공백이 있고 4기를 뽑았어요. 아, 7년 있다가? 네. 그래서 뭐 4기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또 워낙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지만 네. 그만큼 정말 유능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후배들이? 되게 선배로서 엄청 뿌듯하게 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우리 후배님들을 한번 모셔보는 걸로. 아, 그것도 좋죠. 네. 지금 오늘도 좀 1시간 10분 됐는데 아, 이 코너를 좀 끊어야 되나 더 가야 되나 지금. 네.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지금 끊어야 될지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끊어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 질문 몇 개만 하고 방송이 지금 1시간 10분 거의 지금 최장이거든요. 그때 우리 문 팀장님 나왔을 때 있죠. CSI. 문 팀장님 나왔을 때 그때가 최장 기록이 그때가 지금 딱 이 시간이에요. 1시간 이 정도였습니다, 그때. 9시 10분 정도 했을 때 방송을 끊었는데 2부작 어떻습니까? 지금 이하람이 2편을 하라고 빨리 막 그러는데 뭐 그것도 다음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끊어야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또 그때는 후배님 네, 오늘 네. 나오셔서 그때 세 분 다 안 나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었구나. 제가 제 대장님을 제가 유혹을 해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네. 이제는 나오셨으니까 네. 후배님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정말 결혼 안 하고 정말 이쁜 후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꼭 제가 그 후배를 내보내고 싶고 저 유부남인데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처럼 이렇게 네. 전문적으로 말씀 잘 해주신 추천해 주실 분 있으면 네. 언제든지 이렇게 또 연락 주시면 저도 이 지나다니면서 청안에서 얼굴을 많이 저는 뵀었거든요. 근데 프로파일러인 줄은 저는 몰랐어요. 너무 또 너무 얼굴 평범하게 생겼어요. 네, 선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는 폰카페 자주 네. 그렇구나. 아니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청안에서 만나면 두 분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얼굴 다 익혔으니까 이제 인사도 드리고 우리 강 프로파일러님 평소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으십니까? 오늘 멘탈이 괜찮아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럼 친하게 지내요. 그럼 커피 한 잔 사주시겠죠?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까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해보죠. 김나연-님이 살인의 추억이란 저 살인의 추억 보셨어요 혹시? 영화. 지역은 말하지 말고 지금 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지. 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애 둘 놓고 났더니 정말 기억이 확 떨어져서 네. 그때 박해일의 행동이 네. 근데 저거는 좀 그때 저거는 영화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게 범인인지 아닌지 그렇죠. 일부러 좀 네. 애매모호하게 만든 근데 게 그 이제 있어요. 진술 특징이 그러니까 박해일의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기도 한데 그게 없잖아요. 감정의 표현이 1도 없어요. 네. 그냥 아니요, 뭐 그랬는데요, 어쨌어요, 막 그런 식이에요. 네. 근데 그때 피해자들이 손이 하얗고 부드럽고 이쁘게 생겼고 그래서 거의 범인인데 이제 그때는 결정적인 객관적인 각 증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때 발자국도 뭉개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진술의 특징은 일단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네.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좀 그런 식인데 아마 그 사이코패스들도 아마 거의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는 않죠. 감정
그렇게 사이코패스라고 대부분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렇지도 않아요. 다 네.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사이코패스도 대부분 뭐 머리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머리가 다 좋지도 않고요. 예, 네, 예. 정말 다양한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그 판단하는 어떤 그 기준이 다 그 정해져 있는데 그 틀을 봤을 때 그 성향이 정말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말이 없고, 네, 표정 변화 없고 이렇다고 해서는 다 뭐 사이코패스. 그런데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네. 그건 너무 다 다른 네. 그 케이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유형이라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하기가 네. 그렇게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김한성님이 그럼 사이코패스들은 한국 축구 응원 안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하시겠죠. 감정을 다 느낀. 한국 축구는 응원합니다. 표정이 없는 거 굳이 아닙니까? 옛날에 아니, 이만을 그거 응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 없이.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딱 골랐어. 축하해. 그거 아니라고. 아이고, 감정 아쉽다. 다 있다고. 감정 다 있다. 그 표정도 다 있습니까? 감정이 다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요. 아. 근데 이렇게는 안 하죠. 네. 오히려 네, 네. 가면을 쓴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골을 먹히는데 화 안 날 것 같아. 아 먹혔네. 그죠.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어요. 먹혔구나. 이런 느낌. 아쉽네. 먹혔어요. 근데 내 관심 분야가 아니고. 근데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이코패스는 그죠. 또 화가 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뭐.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승부차기를 하잖아요. 엄청 긴장돼. 이거 못 넣으면 만약에 2002년 홍명보 선수가 이거 못 넣으면 우리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기 서 있는 홍명보 선수 얼마나 지금 떨리고 난 저 자리 못 서 있겠다. 너무 가련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그 장면 보면 뭐 빨리 차, 그래 차랑 차. 뭐 이런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이해를 생각 못 하죠. 못하는구나. 그렇지. 네. 그 사람 자기의 감정만을 그렇죠. 생각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선수가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건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게 오히려 그 예시에 맞는 거죠. 또 5분 또 지났다 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공식 질문이 있는데 공식 질문 한번 김영균 대원님 해주시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무슨 약간 예전에 그 M 프로그램처럼 라- 마지막 저희 질문인데 라디오스타처럼 가시죠 이제. 그 우리 공은경 경사님은 어떤 프로파일러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포부라든지 계획. 이런 질문 제일 참 난감한데. 네, 제가 시나리오도 안 썼던 질문입니다. 그러게요. 해주세요. 네. 네,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일단 사실 범죄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네. 네, 그래서 범죄자를 만나서 면담을 해보고 네. 이제 정말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감정은 1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정말 피해자들을 생각했을 때 이 용의자 혹은 이 범죄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네. 잘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까 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이제 경찰분들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형사님들한테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공은경 프로파일러 불러줘 요런 이야기를 듣고 형사들이 싶은, 찾을 수 있는 네, 이 사람을 그렇죠. 찾아야 언제나.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저 가학수사기에 공은경 있었지? 네. 전화해봐. 히어로처럼. 그렇죠. 약간 완전 그런 그래서요? 네 그냥 도움이 되는 척척 프로파일러가 박사 되는 같은. 네. 그렇죠. 네. 그런 프로파일러가 되는 게 그렇죠. 제 지금 목표입니다. 아까 예.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아무래도 사회 안정망이 지금 CCTV도 그렇고 경찰관 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잔혹한 범죄들이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안 일어나는 배경에는 이런 분들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네. 정말 저는 육아 피해자들 생각하면 정말 저도 참 저희는 지금 이제 경찰관들을 이야기를 듣지만 유가족들은 얼마나 피해자들 네. 그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억울한 마음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루만져 주실 수 있고 네. 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열심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은경 형사님을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홈카페에서 봬요. 네.
야 오늘 진짜 예, 저희 오늘 1시간 좀 최장 기록이네. 1시간 17분 정도 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길었으면 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코너는 날리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갑시다. 가고 마지막 코너를 자르겠습니다. 말씀드리죠. 이제 두 번째 코너 우리 이번에 갔다 온 거. 두 번째 거 또 방송 안 될까 살짝 걱정했는데 이건 해야죠. 이건 해야죠. 저희가 또 현장 속으로 저희가 또 특별한 근무를 경험하고 왔는데 말씀드려도 됩니까? 하세요. 하라고.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고속도로 순찰대. 고수인데 그때 이 자리에 그 앉아 계셨던 그분과 함께 그날 하루 동안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많이 하고 왔는데 사실상 어떠셨어? 소감을 현장 속으로 보기 전에 소감을 일단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 속으로 촬영 중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다. 저는 이 방송에 저희가 한 거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세요? 어떻게 편집이 됐을런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건 정말 불가할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다는 거를 저희가 느끼고 왔습니다. 아니 그 차 안에서 에어컨 맞고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힘들던가요? 내가 밖에 내려가지고 막 땡볕 맞고 하라고 안 하고 차 안에 에어컨 맞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좀 심리적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맞습니다. 영상을 근데 보시면서 저희가 힘든 것보다도 우리 많은 경찰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그 몇 시간 하면서 느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인내의 순간을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플레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남부 경찰 홍보단의 상경 김유수. 상경 김영준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늘 출동할 예정인데 오늘은 약간 스페셜한 고속도로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24시간 고속도로의 안전과 소통 원활을 위해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고속도로 순찰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근무를 해볼까. 일명 고순대집.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다. Help! Help! Get in the car! 하는 이런 곳으로 세상에. 또 오늘 특별 게스트도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날씨가 많이 덥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BJ 고순입니다. 반가워요. BJ 고순 특별한 게스트 김영복 경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속도로 순찰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조사라든가 후송 조치를 실시하고 또 법 위반 차량이 다소 발생하기 때문에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특별한 뭔가 그런 순찰차? 같은 게 있던데. 암행 순찰차. 암행 순찰차. 우리 예전에 암행거사 같은 거. 그렇죠. 반짝반짝 표시가 실제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이 차 마크만 놓고 사람들한테 경찰차라고 하면 좀 약간 너무 어폐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양쪽 경광등이 후면에는 내용도 표출되게 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마그네틱이라 가지고 유사시에 뗄 수도 있고. 유사시에 또 뗄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오늘 이걸 타고 단속도 하고 음주운전 한번 체험해보고. 아니 이 차 근데 단속한 여기서 거. 막 총 나오고 이럽니까? 그 가제트 차처럼? 총은 여기서만 나오고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한번 네번 타보실까요? Get in the car. 방탄은 아니고 저희가 드디어 암행 순찰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암행어산합시오. 저희 가는 겁니까 이제? 네, 출발해야죠. 이제 뭐부터 하러 이 차는 보통 이제 비노출 차량이잖아. 이게 암행 순찰차니까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는 차량 대상으로 단속을 한번 해볼 거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걸려. 추가적으로 이번에 지정차로제가 바뀌었거든요. 법규도 바뀌었어. 요 근래 바뀌었다라는 네, 바뀐 지정차로제에서 한번 설명하고 단속도 한번 하는 걸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BJ 고수님은 하루에 몇 킬로 정도 운전하십니까? 이렇게 근무 나가시면 주간 때 보통 한 300km 정도 주행하는 것 같아요. 우와. 왜냐면 구간 순찰을 반복적으로 또 실시를 해야 되고 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신고 들어오면은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 주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건너편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맞아 유턴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막 걸어서 저기 중앙물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돌려서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행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사이드 미러로 계속 보고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니까 버스가 개인입니다. 상관없어요. 혼자 몰고 가도 상관없어. 버스는 상관없고요. 개인이고 버스 당. 아, 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칸이 벌써 무서워. 아닌가?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오 마이 갓.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오 마이 갓. 모자 준비해야 되겠어.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속도 줄이고 갓길 이동하세요. 속도 줄이고 갓길 이동하세요. 줄이세요. 속도 줄이고 갓길 이동하세요. 속도 줄이고 갓길 이동하세요. 저희 따라오세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단속 진행할 거니까 따라오시라고요. 네, 일단은 설명드리고 네, 많이 노렸을 거예요. 고속 전시대 기절 공장이고요. 네, 버스 전용차로 지금 단속 중에 있는데 안에 탑승이 4명이 맞죠? 네, 6명 이상 탑승 안 되기 때문에 위반하셨어요. 면허증이 있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별 말씀을. 하루에 몇 번 정도가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거고 실제 개수로 따지면 한 10에서 한 15개 정도? 자, 지금 앞에 보면은 화물차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총 5개 차로잖아요. 지금 버스 전용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를 제외하고 총 차로가 4개죠. 4개인 경우에는 우리 이제 법규가 바뀌어서 왼쪽 오른쪽으로만 구분을 해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3, 4차로가 주행차로고 부득이하게 앞지르기 할 때 2차로가 잠깐 이용이 가능한데 1차로는 들어올 수 없는 차량이 지금 들어오는 위반을 한 겁니다. 지정차로. 네, 바뀐 앞에 틀어. 그렇죠. 바뀐 지정차를 지금 위반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차량 창문 내려봐요. 창문 내려봐요. 창문. 지금 상위차로 타시면 안 돼요. 지정차로 위반하신 거기 때문에 하위차로 이동하세요. 지금 법규 위반하신 건 걸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화물 차량 일단 갓길로 좀 이동해보세요. 벨트를 하면서 따라오세요. 갓길로. 궤도를 이동했는데 안전벨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특화돼. 와, 그 와중에 또 안전벨트를 나는 안 보, 솔직히 트럭이 높아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데. 저희 경찰 같은 경우는 단속도 하지만 이제 필요시에 계도도 가능을 해요. 이제 주의를 주면서 경각심 주는 것도 충분히 그 다음에 사람이 위반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안전벨트 착용 안 하시는 것도 사실 사고 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벨트밖에 없거든요. 안타깝지만 법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거가 보다. 저거. 이런 승용차는 절대 주행이 불가능한 차. 부상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3차선으로 빼주세요. 차. 네, 4차 화물차 차로 위반하셨거든요. 빨리 하행차선으로 빨리 빼십시오. 하행차선으로 빨리 빼세요. 창문 내려보시라고 카메라 차량. 잘 거야. 못하겠다.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힘듭니다. 이렇게 저희 많이 힘들었나? 깜짝이야. 저희가 깜짝이야. 현장 속으로 고순대패 파트 1 파트 1이었습니다. 파트 1 지금 너무 우리가 그날 차량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의 이거 3차의 지금- 분량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한 거에 지금 10분 1도 안 남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고순대 체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형님들 소감? 너무 일단은 고순이 형님이 네. 그 김영복 경장님이 고순대 전에 이제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이기도 네, 네. 하니까 네. 경찰의 입장을 일단 제가 의경 신분으로서 배우는 항상 그런 계기가 되는 것 네, 같아서 네, 네. 요번에 특히 고속도로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네, 네, 네.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네, 네. 위반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네, 네. 생각 그리고 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지금 정말 이 자칫 잠깐 조금의 그런 순간의 찰나로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조수대원은 못하겠죠? 못하겠죠? 못하겠죠요. 힘들었지? 지금 왜 했던 거예요? 저거 한 3번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저때 지금 저 영상 저 차에는 지금 그 김용국 경장, 김주수 대원, 김영준 대원 앞에는 이하람 대원이 4명이 타고 이게 이하람 대원은 뒤로 돌아서 두 사람을 찍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뒤에서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틀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를 제가 하니까 아마 조수 대원도 좀 짜증이 저한테 났던 걸로. 그래서 못 해먹겠다고 저한테 했던 걸로. 그게 아니야. 근데 저 영상은 그때 지금 마지막 영상 네, 그 예고해 보듯이 마이크로 네. 그 이제 하세요 하고 간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부끄러워서 그 사람한테 이걸 도저히 자기는 해놓고 부끄럽다 이렇게 해요. 그 상황이었어? 그래 몇 번 빠세요. 위반이니까 뭐 차 빼세요 네, 얘기하고 네. 제가 너무 그게 어색해서. 민망하고 어색해서 네. 맞다 그래서 했다. 그런 걸 남한테 안 저거는 이제 해봤으니까.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 파트 2에는 이제 이 두 대원이 직접 음주 단속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 단속도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현장 속으로 이제 휴가철 맞아가지고 아마 고속도로 이용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랑 한번 가보게 됐고요. 이제 오늘 이제 네 번 알쓸 유전이 없고 이제 마지막 코너 지금 1시간 29분 되었네요. 홍보단 마지막 코너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까지. 아 이것도 오늘 마무리합니다. 예. 이게 마무리구나. 네. 홍보단에 물어봐. 따따 해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따다따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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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따따따 땅땅땅 따따따따. 네 맞습니다.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해소하는 게 이 방송의 가장 주체적인 목적인 것 같아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오늘 지금 이거 다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개 정도 오늘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것들 있죠. 지금 김은하, 반수현, 위희수, 신선미, 김희진, 유수정, 정지영님이 독일전 월드컵 다들 모여서 이렇게 봤냐? 그때 대원들은 게임을 어떻게 봤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서로가 어떻게 하는지 다 맞습니다. 네모반에서 그때 봤나? 그때는? 그때 여기 이제 후생관이라고 또 똑같이 다 같이 밥을 먹는 곳이 있는데 식당에서 저희가 네. 첫 경기 맞아. 마지막 독일전. 독일전 우리 이긴 거. 아니 지금 벌써 옛날인입니까 벌써? 독일전은 네모반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때 좀 어땠어요 대한민국이 승리를 보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라서 네. 울었나? 운 사람 있어요? 운 사람? 다들 울기 직전까지 뭐 저는 사실 좀 울었습니다. 저 울었구나. 저도 김수환 대원 울었는데 저는 사실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어요. 저는 몰라 핑글 돌더라고요. 그냥. 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16강 가서 뭐하냐. 그렇죠. 이겼는데.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괜찮다. 그렇죠. 이걸로도 저는 됐다 충분하다. 못 가도 좋다. 그러니까 독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그 강팀을 상대로 열심히 해줬다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긍지입니다. 그때 뭐 대원들 막 소리치고 난리 났었겠네요. 근데 그 11시에 마침 시작이었어가지고 네네. 그때 소리 지르면 옆에 상황실 분들이 뛰어오셔가지고 예. 막 이틀 막 뭐 이런 사실 식으로 이제 약간 그래도 이제 월드컵이기 때문에 예. 저희 자경 대장님께서 특별히 예. 보시기엔 허락을 해주셔서 네, 이제 네. 볼 수는 있게 해주셨지만 네네. 그러니까 막 거의 입을 틀어 막으면 소리나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희들끼리 서로 때리면서 신기했어요. 봤습니다. 소리를 못 내니까. 소리를 못 내는 이 분출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때렸습니다. 서로. 뭐지? 혹시 이 전두엽 기능? 때린다? 약간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이렇게 됐고 정윤모님이 갑자기 질문 주셨는데 순경이 강등되면 의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가시면 됩니다. 순경이 강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취소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죠. 옷을 벗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직이죠. 퇴직되는 경찰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퇴직된 분들은 네. 다시 이렇게 못 안 들어옵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또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다운 돼가지고 지금 또 있습니다. 전재현, 조수현님이 외출 없고 업무가 없는 공연도 없고 업무 없는 주말에
밖에도 안 나갈 때 대원들끼리 막 남자끼리 그 열 몇 명 그 방 안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말에는 다들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다음다 뭐 자기 개발 한다고.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저 뭐야? 고무줄놀이야? 윷놀이 한 적 있습니다. 그 추석 때 못 간 친구들은 예. 정말 그 자유형대에서 예. 윷놀이도 하고 뭐 TV도 보고. 풋살도 가끔 풋살도 하고 좀 족구도 하고 아 족구를 많이 하죠. 족구를 많이 족구를 하죠. 제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 연습이나 예. 뭐 춤 연습 이렇게 뭐 자기 그치. 개발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제 상무관이라고 예. 이렇게 운동하는 아, 그쵸, 곳이 있고 그쵸. 예.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각자 예. 할 겁니다. 뭐 TV 보고 영화 보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제가 이거 두 분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 맞춰보세요. 이윤선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분이 실화인데 자기가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2년 전에. Oh, no. 신분증 잃어버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2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라고 자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신분증을 누가 사용을 해가지고 당신의 그 진술 자필로 내가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걸 써가지고 좀 보내달라. 고 이렇게 경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2년 만에 말입니다. 2년 만에. 자기는 까먹고 살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예. 그걸 좀 써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 지금 이윤선 님이 이게 진짜 경찰 맞나 이거? 이거 뭐야 피싱이야 뭐야? 이렇게 뭐 이거 지금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어. 어디다가 전화를 하면 될까? 우리 이거 저번에 나왔습니다. 182. 아 빙고 맞습니다. 182. 네, 182 그때 그랬잖아요. 182 전화해가지고 혹시 지금 그 전화 온 그 김경률 경사라는 사람 경찰에 있나요? 혹시 확인할 수 그분한테 있게. 그분 저한테 지금 연락한 게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112는 긴급한 거니까 112는 하면 안 되고 182에다가 182로 전화하셔가지고 그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윤선님도 앞으로 이런 일 혹시 생기시면 182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거 있습니다. 김수희님이라는 분이 그 홍보단 이제 댄스 우리 공연도 하잖아요. 프로그램 중에 이거 안무를 할 때 시선을 유독 강탈하는 대원이 있대요. 이거 야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대원이 있는데 혹시 그 대원이 뭐 저나 김수 대원이나 김용준 대원한테 코칭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 저희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이걸 보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주야. 예람 대원 영상 플레이 해주세요. 저렇게 하고 있었어 제가? 표정 봐라. 이게 악권입니다. 와 여기부터 대박이야. 와 아니 입이 왜 저럽니까? 근데 저는 너무 뭐 이러고. 좋아합니다. 저희 홍보단 전주영 와. 대원인데 저희 이제 락킹을 전공하는 저희 주영인데 저 친구가 누구한테 코칭을 받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락킹 예전에 네. 저희 그 홍보단 시험 볼 때도 네, 표정 맞- 보고 저희가 사실 많이 점수가 가산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것 때문에 저 친구를 뽑았어요. 표정 뭐 이러니까. 저는 저렇게 춤을 추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춤에 사실 저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런 게 없으면 맞아 매력이 없. 저 친구 무대 위에서는 저러는데 춤 평소 아무리 잘 춰도 잘 추. 평소에 저 친구 어때요? 평소에 조용하죠. 근데 귀엽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그냥 평소의 행실과 행동, 말투를 보면 저렇게 할 거라는 게 전혀 예상이 안 갑니다. 그냥 사이코패스네. 너무 야 이마 이 자식아. 정말 좋은 사이코패스. 이러고 있다가 적으로 네. 특출난 재능을 가진 너무 사이코. 조용하고 네 맞아요. 의경 정교한 사이코패스. 막 이러고만 있다가 네. 그 무대만 올라가면 저희가 항상 놀랍니다. 저 그때 뭐였지? 어떻게 저희 저러지? 지방청에서 행사할 때 저희 홍보단 대원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저 친구 공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청장님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청장님 앞에서 누워가지고 이거 하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날 전부 다 홍보단 14명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쟤는 성공한다.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을 보면서 핸드폰을 들고 찍고 있어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청장님 여기 계시는데 바로 여기 앞에 테이블 앞에서 이걸 하는데 와 표정으로 거의 뭐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때 정말. 제가
저 친구는 될 친구다. 정말 진짜 성공한 사이코패스. 정말 진짜 대단한 성공한 사이코패스. 정말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합니다. 아 우리 주영이 앞으로도 그런 좋은 모습 많이 기대를 하도록 인사할 하겠습니다. 때만 그러지? 일정전주요? 일정전주요? 뭐 이러고 야.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또 그 김효실 정상은님이 대원들 빨래는 지금 거기 빨래 같은 거 있죠. 이 형들은 그 빨래나 이런 세탁물 관리를 뭐 다림질이나 이런 걸 누가 대신 해주는 아이가 각자 있잖아요. 다 각자 그렇죠. 그 세탁기는 다 있죠. 세탁기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할 때 넣어서 돌리고 아니면 맞습니다. 대원들끼리 모아서 돌리기도 하고. 뭐 가끔 필요할 때 예, 예.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예, 예. 각자 일은 각자 잘 네, 다 알아서 각자 합니다. 셀프로. 그렇게 답변이 들었고 후지 아키님이 부단장상 두 대원에게 가장 놀라고 뭐 이 복무 생활 중에 두 대원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 이거 부단장님께 질문 드린 저한테 거구나. 왔습니다. 두 대원을 보면서 가장 놀. 아, 나 부단장 상을 줘라는 건 줄 알았더니 부단장님을 부단장 상. 예. 부단처상. 그래서 부단초사. 부단초상. 그 두 대원에게 뭐 좀 놀라고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질문을 보고. 그래서 형준 대원은 아무래도 저희 그때 예전에 뭐 이제 압률 이제 UCC 우리 이렇게 뭐 영상 촬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형준 대원 정말 그때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피곤한 순간인데도 저기서 저게 웃음이 어떻게 나오지? 저게 저라면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싫은 티 안 내고 그걸 묵묵히 또 그렇게 해내는 모습 보고 프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와 연계해서 김유수 대원도 작년에 그때 우리 열 몇 시간 이렇게 촬영한 적이 있었잖아요. 경찰청 가가지고 보이스피싱 그때 나가셨을 때. 그때는 저도 솔직히 저도 웬만한 촬영 나가서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때는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힘들어서 이제 나 그만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만 찍었으면 좋겠다. 좀 웬만하면 더 찍자고 하는데 근데 그때 노래를 하더라고. 그 밤 12시 한 12시간 촬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좀 당신을 새롭게 봤어요. 그때 이렇게 노래가 나올까. 그때 참 그때 하람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나 하여튼 쟤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그래서 그 순간으로 좀 이렇게 두 대원이 이게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멘탈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묵묵히 해 나가는 모습. 뭐 군정신일 수도 있겠는데 본성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이 전 두 대원에게 참 그런 모습을 감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주윤님이 저희 아빠가 교통법규 같은 거 경찰관한테 단속이 안 됐는데 신호위반했다고 딱지가 이렇게 집으로 날라오더라. 그건 이제 카메라에 찍힌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그때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 교통 나오셔가지고 요새 그 어플로 신고한다고. 맞습니다. 신고도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신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면 영상에서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했지만 요새는 일반 시민분들이 그걸 찍어서 제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티커가 날아갑니다. 집으로. 지금 이런 사실이 신고가 되었으니 스티커 범칙금을 발부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뭐 진술을 하실 게 있는 경우 경찰서로 방문하거나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딱 그 영상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를 확인한 뒤에 이제 네, 그게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이 위반을 하셨던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베 유키노 히구치 메구미님이 제복에 우리 흰색 제복이 있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청록색의 근무복 이게 차이가 뭐냐 물어보셨는데 뭔 것 같아요? 이거 알아요? 정복과 근무복. 교통복 아니에요? 아니 흰색 옷 흰 근무복 있잖아요. 교통복. 그렇죠. 흰 거는 교통복. 교통복. 아까 고수님도 아까 여러분들도 흰 옷을 입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교통경찰관은 왜 흰 옷을 입는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안전. 나 맞췄네? 맞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이제 그 흰 옷을 입고 일반 근무복 지구대 경찰관이나 우리 이게 행정 경찰관들은 이렇게 청록색의 근무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버스 이동 때 뭐 하는지 이선희님이 질문 주셨는데 뭐 혼자 계속 1시간 동안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자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노래 맞아 노래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에 해가지고 제가 야 이거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 제보도 한 번씩 간 적이 그 공연하러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제부도? 예, 갔었죠. 예전에 뭐 1시간 반 정도? 못 갔을까? 1시간 반을 얘기한 적도 있어요. 맞아요. 전국항도 왔었고 멀리 갈 때. 그리고 돌아갈 때 이제 엔진이 다 이제 소멸되는 공이 자고 방전. 삥. 방전이 근데 그냥 그래도 빡!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그때 작년 공연 때도. 이제 박수현님은 의경 복무 중 휴가 일수가 며칠이나 됐냐? 이건 바로 나오겠지. 언제 몇 의경 복무 중 휴가 일수가 총 며칠이냐고.
몰라? 28일? 몰라? 합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니까 총 휴가가 한 번 때요. 한 번 얼마? 며칠? 1경 휴가 때 며칠 가요? 9박 10일. 2일. 뭐요? 휴가. 아 이경. 아 이경 빼고 말입니까? 1경 때 휴가 가잖아요. 휴가 정기 처음 휴가. 나가는 9박 10일. 10일. 상경 때. 9박 9박 10일. 마지막 수경 때. 6박 7일. 다 더하면? 7박 8일 아닙니까? 7박 8일인가? 그렇죠. 8일이죠. 아 7. 그러면 본인은 7박 8일 나가는 걸로 7박 하겠습니다. 8일이구나. 아, 본인은 6박 7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6박 7일이 좋아. 7박 8일이. 아, 하루 늘어서 지금 기분 좋아졌겠네. 좋아졌습니다. 나 진짜 좋아졌어. 나 6박 7일인 줄 알았어. 예, 그래서 7박 8일이야? 김수 대원은 27일 나가시고 나머지 대원들은 28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결이 됐고 7박 8일이구나. 김지영님은 보이스피싱 관련 112에 문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니까 010으로 찍혀서 경찰이 전화가 오더라. 그런 경우가 있느냐? 경찰에 그런 010 핸드폰이 있느냐?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 대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 핸드폰 기능에 그 단말기라고 해서 조회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 깔리는 일반 핸드폰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그런 기능을 넣어놓은 그런 단말기라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010으로 전화 오는 것도 경찰이니까 꼭 112로 전화가 안 간다는 거. 그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의심스럽다? 182 하세요. 182에서 이 전화번호 경찰이 쓰는 번호 맞는지 182 하세요. 112 안 됩니다. 182. 그럼 뭐 나머지 질문들 많은데 지금 시간이 1시간 43분 돼가지고 오늘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하고 오늘 또 소화 못한 질문은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홍보단에 물어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경찰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의경생활 홍보단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형준대원 준수대원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방송 어땠는가?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알아서 제가 예.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아까 뭐 파일을 프로로 모으는 사람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어떤지 이제 파일들을 확실히 아시겠죠. 풀어서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좀 어떤 걸 하시는지 알게 됐고 네네. 좀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네네. 앞으로 또 저희도 의경생활 잘해야 되겠다. 네네. 본인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수대원. 저도 오늘 제가 뭐 사실 이런 프로파일러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런 거에서 한참 되게 막 빠졌을 때 네네. 많이 공부하고 막 보고 막 네네. 했었는데 네. 직접 이런 그때 뭐 되게 뭐 유명했었던 네. 그런 일화들을 이렇게 옆에서 듣다 보니까 네. 참 유익하고 네. 재미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네. 오늘도 참 또 많은 정보들을 네. 배워가는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16회 방송, 이제 16회 방송, 이제 앞으로 한 7회 정도 남았나? 7, 8회 남았는데, 남은 시간에도 이렇게 좀 즐겁게 여러분께 많은 거 이야기 알려드리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7, 8이 남았다라는 기준이 무슨 한 달에 2번이니까 한 달에 4개월 정도. 김수 대원한테 7, 8개월 남은 거죠. 김수 대원한테. 7, 8회 정도 남은 거죠. 김수 대원 저녁 때까지. 본인은 몇 번 더 해야지. 그러네. 끝나는 게 본인은 아니었어. 2달이나 늘리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때 돼가지고 또 상황을 봐서 이제 예, 저희가 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청자분들 댓글 몇 개만 읽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리피치님이 오늘 진짜 긴급 역대급 슈퍼컵 게스트의 세상 꿀케미 BJ 고수님 현장 속으로 정말 재밌었고 여러분 고생하셨다 최고였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김솔님이 오빠 사랑해요 말해주고 싶어요 하트. 김윤수님이 안녕. 러브 프롬 파키스탄. 러브 프롬 파키스탄. 다 또 감기 조심하시고 푹 쉬어라. 그 전중대원 지금 감기 걸렸다면서요? 오늘 이렇게 몸져 누워 있습니다. 갑자기 누워 있어가지고 나오려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여름에 감기 걸리는 건 냉방병입니다. 에어컨 오래 틀죠? 제가 지금 약하게 틀어놓고 아 왔습니다. 체한 거 아닌가? 체한 겁니다. 감기가 아니고? 체했어요? 체해가지고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 그 에어컨도 약하게 틀었습니다. 에어컨 관리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층에 특히 2층이야? 위는 덥습니다. 위엔 더워요? 바람이 직접 안 와?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 그러면 확 틀어놓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네. 덥다. 1층에 사람은 좀 그래요? 그걸 좀 조절을, 이거 날개를 좀 조절을 하면 될 텐데. 그냥 야외 테라스에 저희가 참 쉬면 안 됩니까? 어디야? 그 옥상에 그 네모반을 만들어 주셔서 모기 텐트로. 니다 모기. 맞다. 그거는 못합니다. 산모기.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7일 날 또 저희 수원 강기호수공원에서 공연이 행사 있으니까 또 그때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대 얼마 안 남았다. 곧 만납시다.
이현 씨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대만에서 보고 있다. 나는 터키에서 보고 있다. 서로 어디서 보고 있는지 서로 어디서 보는지 배틀 나는 회의실에서 너희들을 보고 있다. 배틀 뜨고 있어요. 나는 터키, 나는 대만, 또 어디 있냐? 뭐 많네 지금. 파키스탄 아까 프롬 파키스탄 프롬 터키 쪽도 많네요. 칠면조. 터키가 칠면조가 유명합니까? 아니 그때 번역했잖아요. 이 사람은 기억이 휘발성인가? 그때 터키에서 당신 응원하고 있다 번역하니까 칠면조가 뭐 어쩌고 했잖아 저번 주에. 아니 그 입력되면 바로 나가는 거야? 들으면 나가 일로? 어디 약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배려하지 않는 이 오늘 뭐만 하면 사이코패스네. 결론 그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댓글 쓰였어요. 나는 터키에서 보고 있다. 이번에는 새를 쓰지 않았다. 저번에 칠면조 그분인가 보다. 그분인가 봐요. 동일인인가 봐요. 나 이번에는 새를 쓰지 않았다. 정확하게 쓰였습니다. 아유 번역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I'm from 아르헨티나도 있고. 아르헨티나. 아유 맞네요. 부산에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맞네요. 부산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미국. 멕시코. 와. 김우정님이 기승전 사페. 결론은 사이코패스다. 오늘은 네. 그랬고 저희 7일날 저희 홍보단 공연 이렇게 우리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아마 다둥이 있는 분들 다 오실 거, 수원에 있는 다둥이들 다 오실 것 같은데 작년 사진 보니까 엄청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좀 무더울 수도 있는데 좀 힘내서 맞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지만 서로 좀 배려하면서 즐겁게 토요일날 뵙고. 부단장님만 안 내시면 됩니다. 제가 뭐 화냈니? 제가 저 고순대 때 제가 화냈습니까? 엄청. 미방송분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 맞다. 이거 진짜 나중에 오프 더 편집이 레코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네. 욕이 막. 그거는 제가 장난을 하는 거 알잖아요. 저 또 악인 사이코패스로 만들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이코패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행히 비 안 한다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구름이 끼어서 좀 따뜻한 시원한 날씨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습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아무쪼록 오늘 편안한 밤 10대야 없이 편안하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17회 방송 2주 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